메인 강사님을 모실 때 여러 같은 뜨거운 박수. 아이티에서 그렇게 봤을 때 최고의 에이스가 되고 오늘처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메인 강사님 최성식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동남아 순회공연을 비자 없이 막 돌아다니는 강제 강제로 쫓겨난 적은 있어요. 비자 없이 막 돌아다녔어. 안돼 잡아놔. 그 학생사랑이 강의 듣는데 한편에 막장 드라마로 빡 꽂히는 적이 음악 들어놓고 막 했을 때 저쪽으로 사람까지 오는데 그날 아침에 막장 드라마 그런 느낌. 너무 잘했고요. 그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첫날 같은 셔틀버스 탔는데 내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경망스러워. 그런데 리더 사장님 경망스럽던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더니 그 얘기 끝나자마자 본인이 그 셔틀버스가 떠나갈 정도로 웃더라고요. 야, 얘 진짜 세네 왔다. 정말 유쾌하게 잘 처음 이렇게 나우에서 스피치 하시면 정말 잘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103호 강의를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이상. 네. 다이아몬드 이상. 그렇다고 해서 뭐 제일 그 103호 강의에서 뭐라고 거친 막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했었던 게 나에서 사람이 욕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게 정화가 되는데 아니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죠. 대물림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막 그 말하는 그 단어 이런 게 그거 듣고 이제 무서워서 제가 쭈라를 탔어요. 저도 그 전문 용어 좀 써볼까 하는데 어쨌든 정말 잘하셨고 여기 보면은 저기 그 본사에서 이번 랠리에서 이걸 다 나눠줬죠. 본사에서 해준 건데 설준 사장님이 본사에서 로드맵을 어떻게 드릴까요? 물어봤는데 파일로 설준 사장한테 주면 설준 사장님이 전체 카톡방이나 이런 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라고 공개했었는데 종이 위에 직접 인쇄된 거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 시스템 발휘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600매를 본사에서 이게 저희 리더스만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제작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밑에 보면 식스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식스파는 지금 리더스 그룹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준 리더스 그룹 전용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그 목표를 세분화하고 하는 거 보면 본사 프로모션이나 본사 로드맵에 맞춰서 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다음 사업하기에 제일 유용하게 만드는 게 본사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로드맵을 맞춰서 해보시기 바라고 또 이걸 갖다 달달달 외우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1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거나 기준이나 조건을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는 거 이거는 본인이 같이 목표를 세웠을 때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로드맵 보는 걸 몰랐을 때는 본인이 안 세우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본인 역량을 아니까 본인 나름대로 또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기준들을 다 알고 있고 기준 1이나 기준점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목표 세우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다가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삐끗한 거 있거나 실패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정확히 빼고 있으면. 그래서 이걸 아마 달달달 외우시기 바라고 목표 세분화하기 이렇게 딱 제목을 줬는데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나누고 그동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목표 쪼개고 목표를 세우고 연말 되면 세우고 그 다음에 분기에 세우고 월에 세우고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이걸 하는데 막상 이거를 강의로 해서 자료로 만들려니까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강의를 해보거나 하지도 않았고 다른 거는 이제 뭐 목표 설정이나 꿈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뭘 전달해 줘야 될까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 그걸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좀 일찍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여기가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11시가 왔어요. 처음 바탕부터 잡았고 제목부터 잡아나가려고 하는데 좀 시간에 쫓기니까 더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목사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사장님들 목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벨라 워드 비숍이라는 그 선교사의 딸이었어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 때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구호단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못 사는 나라에 거의 다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구호도 많이 받고 그때 선교사의 딸로 왔던 분이 한국을 보고 한 얘기예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했고 그들의 상황은 가망이 없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도저히 이렇게 못 살고 생각 자체도 열등한 민족이었거든요. 생각이나 사고나 정신도 모든 게 피파였고 어떻게 가망이 살아날 가망이 없는 나라.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렸던 나라를 그렇게 했었는데 또 하나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가 말라이 같은 데 이렇게 원조하죠.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뭐 월드컵부터 해갖고 못 사는 나라, 지구상에 가장 힘든 나라를 갖다 엄청나게 응원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였어요. 그 당시 한국. 그리고 이게 북한이에요. 전 세계 경제력이나 그러니까 생활 수준 52, 한국은 102였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50배를 잘 살았죠. 이게 정의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지금 현재는 50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우리보다 50배를 잘 살던 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게 저녁 야간에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는 북한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여기는 동토의 땅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근데 그게 딱 하나 지도자하고 그들이 이끌고 가던 사람들의 생각 목표 그 목표 하나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34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34년 만에 이렇게 저 나라는 가망성도 없고 저 나라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나 도저히 열등해서 어떻게 일어설 수도 없고 구제불능인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게 34년 전에 35년 전에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몇 위건 이런 얘기 하죠. 10위 안에 거의 다 모든 게 들잖아요. 1위를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새마을호예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뭐냐면 1차부터 7차까지 가요. 그래서 1차 5년, 2차 5년, 3차 5년, 4차 5년 그런 식으로 해서 7차까지 가는데 1962년에 시작해서 96년에 끝나요. 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 단계를 놓고 목표를 놓고 외진에서 왔더니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목표 설정이거든요. 그 목표를 갖고 첫 목표는 작고 왜소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아마 의심도 가고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갖고 꾸준히 매진해 갖고 왔더니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이에요. GDP가 세계 11위. 그러니까 국민 소득 있죠. 1인당 국민 소득 그게 전 세계에서 11번째예요. 130개 국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무역하는 규모가 세계 12위.
외환 보유고 세계 7위. 인터넷 속도 세계, 인터넷은 뭐 그쪽은 IT 쪽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디지털화된 어떤 아이템이나 사업을 해서 그 기회나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가 1위래요. 그런 기회가 있는 땅이고,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해나갔던 거 그거거든요. 똑같아요. 저희도 내가 뉴스키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막연하니 그냥 해야지. 저걸 갖고 싶다. 저게 좋다. 하고 싶다. 원한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종이 위에 기적이라고. 쓰고 목표를 잡고 그걸 쪼개고 세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 최종 목표가 뭐가 되냐면 꿈이 되는 거겠죠. 그 목표 꿈을 놓고 계속 그 꿈을 언제 내가 실현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기한을 딱 정해놓고 역산해서 거꾸로 나가서 그걸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 그걸 갖다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 설정의 포지션이거든요. 지구에서 달나라로 우주선을 쏴요. 그 신기하지 않나요? 1시간에 27,000km를 가요. 우주선이. 그러면 1초에 거의 10km를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10초면 1000안을 가는 거예요. 1000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10초를 세는 동안에 1000안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 속도를 달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길도 없고 뭐 어떻게 끈액기로 연결해? 끈으로 달까지 연결해 놓은 것도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찾아갈까 저기까지. 그 우주 망망 대를. 그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역산을 한대요. 절대로 내 목적지를 놓고 계산을 하면 100% 틀어진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 달에 갔다. 달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뭘 하겠죠. 그러면 달의 위치를 딱 찍은 다음에 내가 달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로부터 지구를 계산한대요.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최종 목적지를 놓고 거기서 계산해요. 그래야만 삐뚤어지지 않고. 자, 1초에 1000안 가는 거리 10km 정도를 날아가면 0.000000001만 잘못 계산해도요 완전히 나중에 걔도 확 벗어나요. 저 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 계산하고 잘못된, 그게 어떻게 보면 뉴스키는 자세인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오로지 그 목표 설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세 있죠. 자세를 어떻게 잡는자에서 궤도가 틀어지지 않게 그 차이가. 조그맣고 작은 사소한 그런 자세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 긴 시간을 갔을 때는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복제 때문에. 복제를 하게 되면, 요만하게 복제되면 나중에 나는 한 명한테 복제가 되죠. 내가 잘못되면 2명, 3명, 4명 밑으로 가면 계산을 우리 6대까지 계산하면 6명씩 나가면 수십만 명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잘못 복제되고 그러면 그게 자세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도 오로지 그 수치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돈, 뭐 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자세 부분도 같이 목표를 잡아나가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안 되는 것들 있죠. 뉴스킨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목표 설정을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평생 동안 했던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듯이 정주영 회장이 그러면 뭐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 하더라. 나도 새벽 4시에 일어나리라. 매일 뭐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주일이면 아웃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런 것도 똑같이 오로지 핀 목표, 수입 목표 그게 아니라 그런 습관 목표도 잡아서 역산해서 하셔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착지는 무엇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꿈이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죠. 목표나 타이틀, 돈이 아니라 그걸 최종 목적지로 두고 역산을 하세요.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여기 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거꾸로 나가는 그 역산을 하고 나중에 정말 디테일하게 1일 1시간 반나절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나오거든요.
목표 설정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어 잘하시는 분. 스마트라고 해서 좀 영어 그대로 쓰면 뭐 영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스마트라는 목표 설정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맨 앞자를 따서 연결하니까 스마트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 두리뭉실하게 나는 10월 달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야. 그냥 막연한 목표잖아요. 어떻게 벌 것인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걸 놓고 봤을 때 내가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어떤 누스킨 안에서 보상 체계나 빈타이틀 체계나 그런 것들을 놓고 내 능력하고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걸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성취 가능성. 말도 안 되는, 딱 어떤 분들 보면은 사장님 지금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이 7월인데 저 10월 달에 블루다이아몬드 될 거예요. 성취 가능하기도 하죠. 뭐 그게 안 하겠어요. 근데 딱 들어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성취, 좀 버겁게는 해야 돼. 아, 이거 정말 버겁겠다. 이 사람이 이 목표를 잡았다는 거는 엄청나게 본인 능력 이상 뛰어보겠다는 의지네. 이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송중기가 되겠다는 거. 제일 크게 웃어. 어쨌든 딱 들었을 때 얼토당토 않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누가 물었을 때 막연하게 툭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정확한 성취 목표가 있는 거, 성취 가능한 거 놓고 현실성 있는 거, 같은 적이죠. 내 포지션이나 지금 현재 파트너 상황이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마감 기한. 언제까지 할 것인가. 되면 좋고. 사장님 꿈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너 뭐가 될 거야? 중학생이요. 시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뭐가 될 거야? 어른이 될 거예요. 시간 그런 거 말고. 그냥 시간 가서 언젠가 되겠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을, 기한을 정해놓고 뛰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고, 솔직히 사람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어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됐으면 좋겠다. 나는 뭐가 될 거야. 그런 상황을 해서 목표를 갖고 가면 굉장히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경사님, 서준사님 스폰서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저도 그렇고 사장님도 혹시 이경사님하고 스폰서님들하고 가서 미팅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면은 100%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숙제를 줘요. 시간이 지나서 될 것 같은 숙제는 절대 안 줘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시간 흐르면 되는 거.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게 되니까 목표는 진짜로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숨소리가 쇳소리가 날 정도로 헉헉거릴 정도로 목표는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놓으면 그게 돼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목표 설정을 하시고, 자, 최종 목표는 꿈이 되겠죠. 세분화를 하는데 최종 목표가 되고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 3가지를 놓고 계획을 짜는데, 최종 나의 꿈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뭐냐면 why, 꿈을 찾으세요. 당신이 누스킨을 하는 이유를 찾으세요. 누스킨을 통해서 뭔가를 장기 목표를 이뤘을 때 당신이 그걸 갖고 뭘 하고 싶습니까?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장기 목표 같은 경우는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요. 과연 내 팀을 어떤 팀,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조직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룹을 놓고 플랜을 짜고, 그룹이라는 게 내일까지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계획을 짜는 거 있는데 2022년 6월 달에 500만 장자가 되고 7월 달에 나우 전체 620명이 랠리를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계획을 짜놨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 한 분 한 분이 다 여기서 팀메이트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100% 가능해요. 2022년. 그리고 7월 달에 랠리를 할 건데 7월 달이 뭐냐면 2022년 월드컵 한국 월드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랠리 할 때는 한국전 응원을 할 거예요. 와. 치맥 먹으면서. 그 상상을 계속해요. 나라. 내가 그날 치맥 다 쏘고 랠리장에서 큰 그 화면에 저희 팀 전체가 한번 응원을 해보고 싶다. 이게 저희 목표예요. 와, 진짜 멋있다. 치맥 당첨. 돈 모아.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한번 장기 목표로 잡으세요. 사장님 그룹을 놓고 팀을 놓고 그리고 중기 목표는 6개월이나 1년. 그건 본사 로드맵, 그 다음에 프로모션, 리더스 전체 프로모션이나 로드맵에 놓고 식스파라든지 그 다음에 본사에서는 로드맵 여러 가지죠.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6개월, 1년짜리는 본사 로드맵 그 목표가 가요. 그래서 지금 석세스 트립 있고 또 뉴페스타는 6개월 단위로 가죠. 파리 300 뭐 여러 가지들이 다 6개월, 1년 단위로 본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거 그렇고 지금 리더스에서 하는 건 다 하나 있죠. 식스파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주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짤 때 거기에 맞추세요. 그냥 막연하게 꼭 가다면 로드맵 본인이 생각한 대로 나 이때쯤 될 것 같아 해갖고 짜거든요. 희한하게 답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는 가는데 팀은 생기는데 석센 트릭도 못 가고 뉴페스타도 못 가고 뭐 어떤 프로모션 그것도 못 받고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면 한 달 빨리 해야 되네? 힘들 것 같으니까 쉽게 가는 근데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만 안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팀이나 분위기나 이거 봐서 엄청난 차이 나요. 그래서 꼭 이 로드맵에 맞춰서 중기 목표를 짜시고 단기 목표는 월간 목표가 되겠죠. 그 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주가 그러면 또 쪼개면 주 단위가 나왔죠. 4주. 그럼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매일 또 하루 단위가 나왔죠. 하루하루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다이어리 보면 그 타임 테이블 쓰는 거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일일 목표는 거기에 다 적어주세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일일 목표 안에는 템포어가 들어가야 돼요. 템포어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날 하루 콜드 아니면 사람 만나고 뭐 STP하고 초대를 그날 어떻게 가서 초대 멘트나 STP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일일 목표에 매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쪼개야 되고 그걸 또 오전 오후로 분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디테일을 하다 보면 자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1년 단위, 3년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럼 작아져요. 그리고 그걸 다시 1년 거를 월간으로 넣으면 더 작아져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나누면 더 작아져. 1 단위로 나누고 시간 단위로 나누잖아요. 오전 오후로. 별거 아니네. 이제 단 하나. 이걸 못하는 이유. 꾸준함이 없어서. 100%. 그것만큼 강한 거 없거든요. 우리가 그거는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생이나 애들도 다 알아요.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왔으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반복하는 거. 그게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저기를 이길 수 있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뭐가 있고 그 위에 꾸준한 놈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꾸준함이 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쪼개고 세분화 시키다 보면 굉장히 이거였어? 그날 해야 될 거 몇 개 안 돼요.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거든요. 월 수입 1,000만 원. 1,000만 원을 2021년 7월까지 자 2년 동안 해서 1,000만 원 내가 수입을 한번 고정시켜 보리라 했을 경우 목표를 한번 짜봤거든요. 이런 단위로. 근데 자 이 1,0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많고 근데 사장님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일 안 해도 들어오는 거 꿀 아닌가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사장님 몸값이 100억이에요. 자, 루비가 되시면 몸값이 10억이 돼요. 자산 가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월 200을 권리소득으로 받으려면 10억 이상을 넣어놔야 돼요. 맞죠? 네. 근데 루비라는 직급이 뉴스킨 평균 200에 300 그 돈이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1,000만 원, 200만 원 이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뉴스킨 안에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애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5억 가치 이상이 돼요. 자산 가치 5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리점이 막 됐어.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나왔다 쳐요. 그 50만 원이 얼마에 가치일 것 같아요? 2억, 3억 가치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 못하고 단순하게 지금 당장 내가 한 달 받는 그 돈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상기시켰어요. 김영우 사장님이 엊그저께 와서 이제 어제 루비 이상 거기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천만장자가 됐잖아요. 천만장자가 됐는데 그거를 뉴스킨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개월수로 나눠서 번 돈을 쫙 나눠보면요. 한 달에 번 돈이 매달 3천만 원, 4천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100만 장자가 딱 되고 한 달에 뭐 되기 전에 1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뭐 5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20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겠죠. 초기 사업 때. 근데 그걸 100만 장자가 딱 됐을 때 나눠봤어요.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 수입을 계속 한 거더라고. 나는 내가 일한 개월수에서 해보니까 그거를 정말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장기, 중기, 단기 목표로 갔을 때 2021년 7월에 내가 월 수입 1,000만 원을 하리라. 그러면 총 15만 GV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계산해서 사장님들 딱 내세요. 그리고 대리점 숫자는 5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월 1,000만 원 수입 됩니다. 그리고 자 브랜드 내프리된 피부 50명에 월 수입 1,000만 원. 그러면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을 가고 루비가 내휘하로 6조가 있으면 돼요. 딱 이 조직이면 1,000만 원 나와요. 자, 근데 단 우리가 6명의 일대가 있는 루비로 계산한 거예요. 식스파 우리 지금 계속 기준으로 하잖아요. 루비 그러면 머릿속에 아예 6명 이거를 저희는 넣고 가야 돼요. 초기 시작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식스파를 계속 돌리는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년이면 4번이에요. 4번이면 사실 티메리트야. 티메리트 조직이 나와요. 블루다이몬드가. 그걸 지금 식스파로 해서 이경사님 리더스 전체에서 2년 플랜으로 가고 있거든요. 2년 후에 이 조직이 나오고 그러면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요. 2년을 그러면 2020년이 되겠죠. 2020년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될지. 대리점 숫자가 내비하로 25명. 그러면 월 수입 500이에요. 500이고 자 루비 조직이 이렇게 일렬로 나오든 일대 하나 둘 이렇게 나오든 루비 조직이 3종이 돼요. 6명의 대리점이. 그리고 내 직급은 브랜드 앰버서더나 아니면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리고 이 수입을 받는다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또 다시 그거를 반으로 나눠요. 쪼개서 땡겨서 했을 경우 2019년 10월 달이죠. 보세요. 올 10월 달 됐을 때 네비아의 대리점이 6명. 그러면 월 수입 200에서 300. 누비 평균 수치를 얘기한 거예요. 200만 원 잡고. 그러면 내가 누비가 되겠으면 돼요. 6명에. 자, 6명의 누비가 됐을 때 우리 계산상 10%죠. 5%가 아니라. 그 계산을 했을 때 커미션이나 대리점 숫자예요. 그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는 또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나와. 이거를 월별로 대리점 진행하는 수치별로. 자, 지금 여기는 A, B, C, D를 놓고 6명을 놓고 계산하는 거죠. 지금 대리점이 됐다고 계산했지만 지금 여기서 LOI를 진행한다 계산을 하고 9월까지 내가 6명의 대리점을 만들어서 루비가 됐을 때 그랬을 경우 자, 82,300은 10월, 11월 2,000포인트 하는 4명의 대리점이 만들어지면 300만 원 받는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내가 딱 루비 타이틀을 받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진행을 했을 때는 9월 달이 될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9월 달에 루비 직급이 뜨고 82,300이 그 다음 달에 10월, 11월 2달을 유지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 자 6명까지 해서 9월 달에 6명이 하게 되면 식스파가 되는 거고
12,500포인트를 9월달부터 4명의 대리점이 되면서 유지를 하게 되면 9, 10, 11, 12를 하게 되면 석세 트리까지 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스에 사는 리더 챌린저 있죠. 리더스 챌린지 그것까지 이 순서로 해서 플랜을 짜놓고 월 단위로 짜게 되면 석세 트리, 파리 300, 식스타, 뉴페스타, 하반기 뉴페스타, 리더스 챌린지 이걸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9월까지 한번 플랜을 짜보세요. 이게 꼭 이번 9월이 아니더라도 다음 차기는 똑같이 돌아가요. 네. 내년 거를 준비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플랜으로 해서 놓고 자, 핀 목표, 월간 목표를 봤을 때 아까 그 기준으로 봐서 석세 트립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잡으려면 매달 내가 해야 될 게 LOI 2명을 넣으세요. 그 습관적으로 한번 LOI 넣는 걸 해보세요. 1000포인트씩 해서 LOI 들어가면 요즘 6개월까지 해서 대리점 되는 기간도 여유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단 하나 그거는 꼭 인지하셔야 돼요. 6개월 매달 1000포인트, 1000포인트, 1000포인트 해서 독립된 대리점이 되고 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 6개월이라는 얘기지 무조건 3개월 안에 대리점이 2000포인트를 습관화시키는 걸 한번 해보세요. 2000포인트 습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리점이 계속 문제예요. 그거 뭐 플렉시블 쓰고 뭐 이런 것들 그거는 한마디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인공호흡기 끼고 가는 거 그거 딱 플렉시블 떨어지는 순간 아웃. 그래서 무조건 2000포인트 기준으로 하는 걸 계산해요. 내가 1000포인트로 스타트를 했어도 나중에 독립할 때는 2000포인트 돌아갈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드는 플랜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주간에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하세요. 무조건. 초대 2명. 그냥 이거를 평생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목표치, 목표 한대까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2년 계획을 잡았다. 이거 한번 습관화 시켜보세요. 그리고 초대 같은 경우 2명을 하라는 이유가 뉴스킨에 황금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업이나 아니면 뭐 성경에도 황금률이 있고 영업에도 황금률이 있고 영업직에서도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보험직 뭐 여러 가지에서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시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황금률인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어떤 황금률이냐면 10대 6대 3대 1 10명한테 전달을 하고 초대를 했더니 6명이 긍정적이고 알아서 와서 들어볼게 해볼게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진짜로 와서 뭔가 액션을 하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이 알아보고 뭐하고 하려고 했다가 1명의 진짜 액티브하고 알아서 하는 사업자가 나오더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뉴스킨에서 하는 얘기가 200명의 사람을 명단을 적으라고 그러고 뽑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명으로 줄었죠. 200명까지는 안 가요. 근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누가 하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초대나 요거를 하느냐. 그 다음에 1일 목표 같은 경우 매일 내가 2명의 사람에게 한번 사업 설명이나 초대나 어떤 멘트를 해보리라. 그걸 한번 1일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GV로 갔을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3000포인트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 매일 해야 되는 게 주간으로 쪼개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몇 포인트를 해야 되는지. 그럼 750포인트를 해야 돼요. 일주일은. 그러면 하루에 몇 포인트를 해야 될까? 107포인트. 15만원 정도.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다단계하고 바이너리 방식의 회사들 있죠. 그거하고 뉴스킨하고 다른 점. 그 사람들은 처음에 왜 패키지를 만들어냈을까? 이 사업자가 되려면 300만 원치 사야 돼요. 500만 원치 사야 돼요. 그러면 대리점 자격이 줄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죠. 소비자 만드세요. 소비자가 300만 원 정도, 270에서 300만 원 정도 쓰는 소비자를 만드세요. 걔네들은 다단계, 불법 다단계나 그런 회사는 300만 원치 사세요. 걔네들이 우리 제품, 걔네들 제품으로 갖고 가서 소비자 만드세요. 그러면 100% 안 만들어질까 알아. 그러니까 갖다가 쓰든 안 쓰든 앵겨버려야 돼. 팔아야 돼. 그냥 줘버려야 돼. 그러고
다시 재구매가 안 나올 걸 알아. 그래서 마케팅 방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모으기 또는 300만 원 사기 게임. 그리고 근데 누스키는 왜 계속 될 때까지 도전하고 LOI 다시 진짜하고 6,000포인트 안 되면 다시 하고. 왜냐면 누스키는 이 회사가 그걸 알아요. 이 제품이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200만원, 300만원 내가 손을 딱 떼어도 안 해도 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그 자신감이나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그래서 3,000포인트 이거 할 때까지는 이거 계속 하세요. 왜냐면 다단계처럼 끊임없이 매달 영업처럼 매달 300만원 살 사람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될 때까지만 하세요. 자, 이길재 사장님, 이경호 사장님 볼게요. 이경호 사장님 한 달에 2억을 벌어요. 자, 2억을 벌려면 팔아서 얼마를 해야 돼요? 그거 몇 배로 팔아야 돼요. 근데 월 2억을 번단 말이에요. 자, 일반 영업에서 2억을 벌려면 다단계 그런 구조로 2억을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경호 사장님 한 달에 해야 될 조건 3,000포인트. 3,000포인트 팔았는데 내가 직접 한 거는. 자, 김병호 사장님도 3,000포인트. 지금 은퇴를 하신 누스킨 코리아 시장의 80%를 갖고 있는 김범주 사장님, 그분도 3,000포인트. 너 가네코 같은 일본 시장의 80%를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조건은 네가 한 달에 1억, 2억, 3억, 5억, 10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000포인트. 너 10억 받으니까 너는 100만 포인트에 이거 없잖아요. 취동, 안젤라류 중국이 한 달에 25억을 받고 있어요. 걔들도 조건은 3,000포인트만 하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 3,000포인트 될 때까지만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핀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려면 무조건 가서 사업 설명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소비자를 만들고 데모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사업할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그 안에서 3,000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죠. 그래서 GV 목표나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이거 큰 거 아니에요. 3,000포인트 할 때까지니까 이거 기한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끝없이 다른 다단계처럼 300만원, 400만원 할 사람을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 찾아가는 일 아니죠. 영업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행동 목표 세분화 얘기했죠. 자, 이거는 아까 GV에 관련된 거, 핀에 관련된 거, 로드맵에 관련된 거이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저거 절대 못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지. 예를 들어서 행동 목표 세분화를 하죠.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모닝스쿨을 할 거야. 아침형 인간으로 될 거야. 아니면 뭐 뭔가를 바꿔볼 거야. 습관을 바꿔볼 거야.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안 돼요.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안 돼. 새벽 막 5시, 6시에 못 일어나겠어. 근데 그 목표를 정확하게 넣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역산을 안 해봐서 그래요. 왜 내가 못 일어날까? 12시, 1시에 자야 돼요. 2시에. 그러고 나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땡겨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9시에 매일 자, 8시에 잤어. 8시에 잤는데도 그 다음날 못 일어난다. 하루 이틀은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매일 9시에 한번 잡아. 10시에 잡아.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안 자고 10시 이전에는 꼭 잡아. 그러면 그게 한 달,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만 해도 딱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날. 근데 그게 자기가 행동 목표를 세분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려면 10시에 내가 항상 취침을 하리라. 11시에 취침을 하리라. 그거 딱 정했으면 그 전에 11시 전에는 뭘 해야 될지 8시에는 뭐 해야 될지 7시에는 뭐 해야 될지 오후에 뭐 해야 될지 오전에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욱하고 짜증이 나고 승질을 하고 표정 관리 안 돼. 그것도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세요. 뚜껑이 열리고 막 정말 한마디로
막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표정 관리 한번 해보려면 저도 그건 안 되거든요. 진짜 쌩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표정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안 돼. 생각은 계속 있는데 안 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세분화해서 목표를 세워서 연습을 해봐야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성규 사장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없을 때 있거든요. 아니 핸드폰을 보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딱 가다 보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재밌는 걸 보나 보다. 문자할 때도.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래. 너 항상 뭐 재밌는 게 있나? 물어봐. 뭐 재밌는 거 있어? 아니? 근데 왜 실실 쪼개? 그러면 뭐 웃는 게 낫지.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내 감정 그대로 얼굴에 나와. 그래서 도박을 하면 다 져요. 포카 옛날에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못 땄던 잃었던 이유가 제가 그 다음날 그 영업해야 될 돈을 하룻밤 만에 다 날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포카에 가장 재밌으려고 옛날에 이제 20대 때. 알아? 그게 나는 몰랐는데 상대방이 내 얼굴 다 읽어요. 이거 나는 포커페이스 한다고 하거든요. 다 들어와. 뭔지 알지? A자 모양 A 끝났어. 너무 끝장이야. 나 하고 있을 때. 이게 보이나 봐. 그러고 이렇게 막 레이스 할 때 목소리도 떨리나. 근데 그게 정말 이게 포커페이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패가 나왔을 때는 또 표정이 나와. 그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게임하고 하신 분들은 그걸 다 읽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뉴스킨 안에서도 항상 포커페이스 하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조직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형제라이들을 위해서라도 전체를 위해서. 근데 이것도 목표를 세워서 그냥 내가 막연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도 저기 맞은편에 누가 오면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자꾸 하루에 몇 번 하기 이런 것도 세분화시켜서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분화시키는 목표 설정인 거 아니에요. 비유돼요 지금? 목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월 1억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랠리 가서 그거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예요. 내가 6명의 파트너를 만들고 루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의 루비 조직 이렇게 나오면 티메리트가 돼요. 티메리트가 된 이후에 160명의 파트너를 티메리트 비비에 넣으세요. 그럼 월 1억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에요? 한 200명밖에 안 돼요. 1억을 받으려면 본 계좌에서 티메리트 비비가 아니라 50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70명 정도면요 월 1억을 받아요. 여기서 500명을 할 것인지 170명을 할 것인지 쉬운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식스파 구조예요. 루비가 되고 루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루비가 1대로 안 가고 옆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4만 9이 나오면 되게 맞죠? 4, 3, 2, 1이 나오면 되고 이게 가장 빠른 1억 버는 방법. 근데 내 생각처럼은 안 되겠지. 그래도 어쨌든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예요. 네.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식스파 구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면 돼. 그죠? 그러면 이 계좌가 뜨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이후부터 등록한 사람은 자 티베리트 비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블루다이몬드 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블루다이몬드가 딱 되고 유지를 딱 했는데 옆에 조성규이라는 영어 이름의 대리점 가상 대리점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그게 티베리트 비비 아니 그 블루다이몬드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가입시키는 사람을 회원번호 그것도 뭐죠? 후원자 거기다가 BB라고 적어줘요. KR20144442 그 저희 회원번호거든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본사 갔는데 빼고 생각 안 하고 그거 쓰시면 돼요. 법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B 이렇게 써주면 그쪽의 등록 유전자가 다르게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은 유전자 자체가 더블로 들어오는 유전자예요. 내가 블루다이몬에서 떨어져 있어도 이 유전자는 남아있어요. 블루다이몬에서 다시 복귀하면 이 밑으로 달리는 사람들의 매출 대리점들은 다 따고 그리고 쭉 가다가 다시 티멜리티가 돼서 유지가 되면 PABB죠. BBP 이 대리점이 하나가 또 가상으로 생겨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PABB로 해서 또 누군가를 가입시킬 수 있어요. 3배짜리를. 그게 여기가. 내가 티멜리티 떨어지고 블루다이몬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티멜리티 복귀해서 한 번 티멜리티 BB로 등록이 된 유전자는 계속해요. 내가 복귀를 하면 그 밑으로 대리점 나오는 데서 따고. 자, 대리점 하나당 20만 원 잡거든요. 블루다이몬드 BB는 40을 잡아요. 티멜리티 BB는 60을 잡아요. 대리점 하나에 60만 원. 자,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를 했다고 칠게요. 3,000포인트를 해서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대리점이에요.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돈 60만 원. 어디에도 그런 보상은 없어요. 영업직이나 이런 데서 한번 따져보세요. 사실 사장님들 진짜 큰 사람이나 돈 욕심 있는 사람 리포팅 하고 싶으면 이거 이렇게 푸세요. 보상. 한 달에 1억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20년 만드시고 여기다 160만 뭐가 1억 들어옵니다. 이걸로 딱 끝이야. 그런 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보상을 좀 안다 하시는 분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3,000명을 했어. 본사에서 나 손해 너 안 줄래? 없잖아요. 중국의 시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25억을 벌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수출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됐다고 믿고 가세요. 네. 이거 2년 안에도 될 수 있는 게 네. 네. 지금부터 2년 안에도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진짜로 수능을 나올 정도로 한번 뛰어볼까 생각하면서부터 만들어져요. 이게 제가 노트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보는 거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이거 대리가 올 초에 내가 계획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이 해줘야 돼요.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어. 왜냐면 또 이런 뉴스핀 안에는 100만 장자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먼저 한 사람, 조금 더 먼저 한 사람. 근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그 100만 장, 그 나름대로 선의의 경제를 해요. 정말 나보다 먼저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 내가 나중에 냈고 근데 내가 먼저 500만 장자 돼보고 싶어. 그런 욕심들은 다 있어요. 뭐 다른 그룹들. 그래서 이걸 어쨌든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본계좌에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15만 지불을 해야 되고 인원도 50명이 되고 이렇게 쭉 계산했어요. 자 1억을 받으려면 본계좌에서 150만 포인트라고 인원이 500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티멜리티 기기에서는 50만 GV고 170명이면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별로 해서 X별로 지금 딱 해놓고 보고 있고 2019년 뭐 커미션 3,000이면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돼야 되고 본 계좌에서는 그 다음에 BB 계좌에서는 뭐 커미션 4,000을 받으려면 30명이면 100명이 있으면 되고 티멜리티 BB에서는 1억을 받으려면 50만에 170명 뭐 이렇게 딱 세분화해서 적어놓고 보고 있고 이거 갖고 그걸 잡거든요. 또 하나는 자 2021년에 커미션 2억에 185만 지분이죠. 월 커미션 2억을 받으려면 그러면 620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한 1년에 18억을 벌어요. 그러면 총 합산이 내가 누적으로 해서 100만 장자부터 500만 장자에 가는 시간이 46억이라는 돈이 모여요. 2021년 12월에. 그럼 2022년 6월이 되면
연 평균 14억, 연 수입이 14억이 되고 딱 60억이 돼요. 그럼 60억이면 500만 잡자요. 500만 달러가 됩니다. 가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매일 노트에다 쓸데있고 안 쓰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써요. 이렇게 2019년 뭐가 되고 하고 이렇게 내용을 그리고 있고, 이게 종이에 기저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깜지 쓴다고. 저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시그널이란 그 드라마인데, 이거를 갖다가 목표 세분화 시키고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시그널에서 균형사장을 보고, 야, 이 복장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려. 복장부터 하는 행동도, 특히 내가 저거는 경험에서 나오기, 경험이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거다. 그 양아치 역할이. 우리가 양아라고 하는 일명 양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좋아. 딱 당구장 가면 하도 담배 냄새. 한번 맡고 귀에 꽂고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순수가. 동네 양아들이 하는 특유의 양아들.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자연스러워.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우스가 안 먹어요. 마우스가. 됐다. 건전지가 같아. F5. 이건 짜배요. 이거 그냥 저기 돌리기 뭐 어마어마시 돌리는데 뭐예요? 진짜 재밌게 보이네. 진짜. 이게 뭐냐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과거에 그리고 뭐 10년, 20년 전에 어떤 사고를 캐던 형사가 죽어요. 근데 그 형사가 너무 한이 됐는지 앞서 쓰던 고장난 무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그널 신호를 했었는데, 무전기를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버리려고 버렸는데,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를 심리부터 해갖고 왜 이 범죄가 일어났고 어떤 동선에 그거를 파헤치는 그 심리 프로파일러가 있거든요. 범죄 심리.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무전기가 지식되면서 그 무전기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하고 현재 미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 10년, 20년 전에 있던 사건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는 현재 어떤 부분이 불성하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변화는 현재 나는 변화되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사장님들 그 드라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현재 있는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때 범인 누구고 서로 통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 하나 행동한 것 때문에 현재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그 해결 못했던 그 범죄가 다 해결이 되고,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거의 다 해피엔딩이죠. 좋게 해결되는 거. 자, 사장님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했죠. 미리 됐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 나가라.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바뀌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죠. 이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바꾸는데, 어떤 변화나 정확한 세분화된 목표나 이걸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거라고. 근데 사장님들이 이미 정해진 내 5년 후, 10년 후 내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가족들의 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는다 해서요. 그걸 지금부터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미 이 시그널에서처럼 내가 내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내 가족들하고 있다 생각하고 10년, 20년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처럼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현재 있는 내가 미래에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막연하게 잘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중기, 단기 목표를 잡고 매일매일 목표를 잡고 그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걸 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사실은 진짜 열심히 송문사장님이에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했던 게 언제 얼마나 됐지? 딱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뉴스킨 안에서 1년, 2년 정말 일한 것처럼 솔직히 송문사장 그때 머리 다 빠져갖고 가발 쓰고 다니고 가발을 1년 쓰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생리빨이 다 흔들려서 지금 임플란트를 8개, 9개, 10개째 하고 있어요. 자리 못 잡아서. 그 정도로 뛰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2년 정도? 그 대가는 솔직히 어떤 일을 2년 몰입했다고 해서 외부에서 그렇게 인생이 바꾸고 수입이 바꾸고 우리 아이들, 가족들, 집안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 됐지만 노무현 정권에 있을 때 노무현 밑에서 그렇게 해갖고 이빨에 다 흔들고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년 후에 20년 후에 본인이 글로 가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10년 후 20년 서 있는 나를 딱 보면서 진짜 애들 손 붙들고 찌질하게 애들 먹고 싶다는 거 네가 저걸 먹지 말아야 될 이유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지금 행동 하나 딱 바꾸면 그때 애들이 딱 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네.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한번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끝났고요. 어쨌든 오. 정말. 웬열. 제가 오늘 열심히 맞추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잡았더니 무섭다. 야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 어쨌든 그 지금 사연들 무슨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와이나 꿈이나 이런 것도 하루를 잡고 진짜 깊숙이 나를 생각하고 내가 뉴스킨을 왜 할까, 무엇 때문에 할까, 무엇을 위해서 할까를 하루 정도 생각해 보셨다면 그렇다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뭐 해야 될지, 중기적으로 뭐 해야 될지, 단기로 뭐 해야 될지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본사나 아니면 리더스나 각 그룹의 스폰서님들이나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목표나 계획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